일본의 감염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결국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미 포기한 감염 확산을 이제 와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명확히 했고, 이와 함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일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급격한 C19 감염 확산에 따라 세 번째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합니다. 긴급 사태는 도쿄를 기준으로 작년 4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선포되는 것이며 기간은 4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령했던 긴급 사태 이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음식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에도 휴업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70조 엔이 넘는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소비시장이 대상이 되는 데다 황금 연휴 대목까지 있는 만큼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개인 소비시장 규모는 약 300조 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19 감염증 전까지는 대도시 지역의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 등의 사업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생산성 본부가 정리한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관광이나 외식 등 여가 산업의 2019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72조 2,940억 엔이었습니다. 아마도 레저백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가 비즈니스를 더하면 개인 소비의 대부분이 불효불급한 소비일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일본에서 백화점과 관광, 외식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 사업이 내수를 견인해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시니어층이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수요는 연간 5조엔 규모로 늘어났었습니다. 2020년에는 8조엔이라는 목표도 세워졌었습니다. 인바운드 사업에 정통한 고니시 미술공예사 사장 데이비드는 인바운드 확대를 통해 연휴나 주말에 몰리는 일본 국내 관광 수요를 평준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어 왔다. 설비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단가를 올리는 사업 모델도 많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짊어진 불효불급 비즈니스의 흐름은 감염증으로 급변했습니다.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는 거의 증발했습니다. 점포에 따라서는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백화점 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고, 2020년 일본의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25.7% 감소하며 4조 2204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의 2021년 2월기 연결 결산은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시장도 15% 줄었고, 특히 단가가 높은 테이블 레스토랑과 주점 등의 어려움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관광지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조엔에 가까운 소비가 날아가 버렸다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서는 2020년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아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감염증 상황은 더욱더 심해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감염 대책으로서 외출 자숙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라고 하는 경제 억제와 제한 완화를 반복하는 해머와 댄스 같은 상황을 빠뜨릴 수 없지만 금년 들어서는 일본의 망치만 있을 뿐 흥겨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선술집 체인점인 와타미는 주력 술집의 매출에 대해 C19 감염증 이전 매출의 55%만 확보해도 어떻게든 흑자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본 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미키 회장은 도심부나 선술집의 수요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상황이 긴급 사태를 3번이나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스가 총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올림픽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올해 여름으로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 관해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4월 23일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를 열어 도쿄부와 오사카부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올림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를 약 3개월 앞두고 긴급 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대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 도쿄도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있기 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염이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바흐 위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긴급 사태에 관해 시기를 한정한 대책이라고 들었다. 4월 말부터 5월 초 기간에 일본 연휴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도쿄올림픽과는 관계없다고 말한 것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간부는 도쿄 주민이나 일본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강요받는 가운데 올림픽은 특별하냐는 불만이 높아진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흐의 발언이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매우 정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 의장은 긴급 사태 선언이 큰일이라고 말하면 대회 취소로 내몰리므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도록 하는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줄여서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지 어떤지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말로 올림픽을 열고 싶다면 이대로는 개최가 어렵다. 감염 확산을 철저히 억제해달라고 호소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조직위의 어느 간부는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이며 바흐의 발언은 역효과를 부를 뿐이라고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의 문제의 회견에서 도쿄는 가장 준비된 올림픽 개최 도시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일본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주요국 가운데 백신 접종이 가장 느리고 접종률이 세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흐의 발언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직위의 다른 간부는 IOC는 일본인의 감정을 모른다. 그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 대행인 레노 참의원 의원은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냐며 트위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긴급 사태 기간이 바흐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짧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흐는 내달 17일에서 18일 일본을 방문하여 히로시마시의 성화봉송 행사에 참가하고 스가 일본 총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 사태를 2주 남짓 발효할 계획인데 작년에 선포한 첫 긴급 사태가 49일간 유지됐고 올해 초 발령한 긴급 사태가 73일간 이어진 것에 비하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도 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후에야 첫 긴급 사태를 선언했고 올해는 성화봉송 개시 직전에 긴급 사태를 해제했는데 이는 방역 조치가 올림픽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직장인은 C19 감염증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는데 긴급 사태가 2주라는 것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감염 대책이 올림픽에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서부터 도쿄 올림픽까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